아까 제가 살짝은 말씀드렸는데요. 과목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수학 1이랑 수학 2는 우리 수능 범위고요. 우리가 공통 수학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어떻게 하자? 간단하게 수능에 꼭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수학 1, 수학 2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확률과 통계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매일매일 30분만 공부해도 만점 나옵니다. 다만 이제 중복이나 누락 같은 것들 그리고 철저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에서 많이 무너져요. 확률과 통계는 시험 치고 나면 학생들이 웃고 나와요. 성적을 받으면 실수했다.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비교적 많아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 1, 수학 2랑 공통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 유리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그래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이 많아요. 기하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기하는 대신에 매일 30분씩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수학 1이랑 수학 2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학 1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원 못했어? 2단원 잘할 수 있어요. 2단원 못했어? 3단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굳이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학 2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미적분을 공부하는데 수학 2가 안 되어 있다?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미적분 공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학 2를 하고 미적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비 아까 고1 학생들이 있어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학 1이 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수학 2가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미적분은 사라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히려 미적분을 선택하는 지금보다는 공부량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요. 내신 등급이 달라졌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 바뀌었죠. 재수 안 하는 게 낫겠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 학습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선행, 적어도 반학기, 최대 1년. 지금 미적분을 선택할 예비 고2 학생들은 선행이 1년 정도는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적어도 반학기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뭘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라고 해서 막 꼼꼼하게 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고 어떤 개념들이 나오고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을 다 빼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선행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학의 개념이라는데 개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앞단원이 집합이었거든요. 선생님들 어머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집합만 새까매요. 왜? 맨날 처음부터 공부하거든.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개념서라는 게 있죠. 이 수학의 왕도가 EBS의 개념서인데요. 개념서들을 다들 사요. 근데 학생들이 개념서를 딱 펼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수학 교재라는데 말이 너무 많아. 글씨는 너무 작아. 그럼 눈에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박스. 공식이 떡하니 내 눈에 들어와. 그럼 학생들이 뭘 하죠? 형광펜으로 탁 한 다음에 공식을 막 외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제 유제를 막 풀죠. 잘 풀려. 역시 나 잘했어. 뒤로 갔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항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죠? 난 역시 수학이랑 안 맞아. 그죠? 옆에 친구를 봤어. 다른 문제집을 푸네. 그걸 한번 사볼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개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원이 뭐지? 쉽게 얘기해요, 학생들이. 동그라미. 그죠? 자,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럽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요. r제곱이라고도 안 해요, 요즘. r제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식만 외운 거예요. 원이라는 건 평면에서, 그죠? 2차원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그걸 가지고 공식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념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게 읽기 싫은 거야. 자, 지금 개념서에 보면 어떤 것까지 또 나오는지 알아요? 연소감수잖아요. 연자가 이을 연자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근데 학생들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팁도 나오고 그리고 얘도 나오고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안 봅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겹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뭐 참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야 돼. 예. 이런 거 뭐 주의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사실은 힘든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선생님 해설지 봐야 되나요? 보셔야 돼요. 해설지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쵸? 다만 해설지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서 해설지 틱 보고 오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면 해설지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오늘 10문제를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1번 문항부터 10번 문항까지 푸는 상황에서 5번이 이해가 안 돼. 못하겠어. 최대한 내가 아는 걸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지? 6번으로 넘어가요. 해설지 보지 말고. 그래서 10번까지 다 풀어. 그리고 내가 못 풀었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도 못 풀겠으면 해설지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해설지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영화 보듯이 막 소설책 보듯 잘 풀었네. 절대 안 됩니다. 왜 나랑 다르게 이렇게 풀었을까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설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수험생이 되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 갈 것이다. 대신에 그 문제들은 반드시 표시해두고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오답 노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슬픈데요. 오답 노트는 1, 2등급만 만드세요. 알겠죠? 3등급부터는요. 차라리 교재를 한 번 더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오답 노트만 만들다가 수능 치르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쁘게 잘 만들죠. 누굴 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1, 2등급 정도의 친구들만 만드시면 되고요. 다만 자, 우리가 앞으로 6월, 9월 모의평가를 치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면 6월 모의평가 예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치고 나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 확보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가지고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1, 2등급 같은 친구들은 뭐 잘라서 붙여놔도 돼요. 근데 제가 3등급 이하 슬프지만 오답 노트 만들려고 그걸 자르잖아? 뒷면은 어떡할 거야? 뒤에도 틀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제대로 놓고 제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고난도 문항에 대한 얘기만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고난도 문항의 특징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 내지 마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딱 봐도 풀기 쉽게 생겼죠. 이게 합답형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인데요. 이 문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2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합답형 문항이 그 전해 수능에 어떻게 나왔게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원래는 객관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보통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하나짜리는 답이 아니라고 누가 가르쳤어. 그죠? 그래서 기억 빼고 3개짜리도 보통 아니래. 그렇게 되면 50%의 확률로 학생들이 찍어요. 그랬는데 그 해의 15번 문제가 뭐였게요? 기억만 답이었습니다.
오답률이 확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서 걔네들을 어디로 옮겼게요? 단답형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맞으면 100점, 기억이 맞으면 100점, 니은이 맞으면 10점, 디귿이 맞으면 1점 이렇게 주라고 문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수학 원 문제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명제를 이용해서 내서 학생들을 혼란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2023학년도 대수능 30번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냐면 이 안에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있어. 이런 거 내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고난도 문항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15번 문항인데요. 얘는 수학2 문제고요. 일부러 제가 수학원 하나, 수학2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수학2 문제에서 고난도 문항이 15번 문제였는데요. 얘는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미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얘는 뭘 잘 알아야 됐었을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과 평행이동을 알았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언제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20번입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았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요. 너만 어렵지 않지, 그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합성함수가 나와서 어려웠어요. 합성함수 언제 배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학생들이 합성함수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정말 계산만 잘하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에 조금 더 익숙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